네, 예상대로 미국 연준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0.5%포인트 빅스텝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0.5%포인트 인상은 대략 시장에서 예상을 했었던 것이죠? 네, 뭐 증권가나 뭐 많은 이제 전문가분들이 다 예상하신 대로 네. 이제 0.5%로 이제 인상 결정이 내려졌고, 뭐 시장 반응도 이제 예상했다는 정도의 좀 반응이 일단 이제 발표하고 나서는 좀 이루어져서 일단 0.5% 이상 그대로 좀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모든 금융시장에서는 파월의 입에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아직 갈 길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뭐 계속 이제 그런 멘트를 좀 하고 있는데, 네.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도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보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예전에 그 파이터의 모습이 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물가를 무조건 잡겠다. 나는 뭐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인플레 파이터, 그러니까 그 모습을 계속 외쳤고 메시지 매파의 본능이 좀 맞습니다. 줄어든 건가요? 그리고 예. 이제 여러 소리 하지 마라. 그냥 아. 이제 굉장히 메시지도 되게 간결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새벽에 보면서 좀 느낀 게 왜 이렇게 좀 우왕좌왕할까? 약간 그런 느낌인 게 같은 질문에 답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지 제가 좀 주목할 만한 부분 중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자들이 되게 집요하게 질문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어떤 멘트를 했냐면은 처음에는 충분히 제약적인 금리에 도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인플레에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인플레를 이제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까지 금리 가려면 좀 남아 있다. 이런 멘트잖아요. 근데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충분히 인플레를 제약할 수 있는 금리 수준으로 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또 이런 멘트를 했어요. 약간 이제 좀 상이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좀 답변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약간 이제 혼선이 있었죠. 이제 그때마다 미국 증시가 약간 또 그 발언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했고, 또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거든요. 근데 네. 처음에 또 변경 없다라는 식으로 또 언급을 했다가 또 장기적으로는 변경할 수도 있다. 약간 또 이런 식의 또 멘트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확실한 메시지를 주지 않고, 네.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아, 이게 시장이, 그러니까 물론 금리 인하는 없다고 얘기는 했어요. 언지를 좀 줬는데 시장이 기대를 하게 되면은 그 혹시라도 내년에 또 인플레가 자기가 못 잡을 수도 있다 보니까 그걸 의도적으로 누르는 발언을 하는데, 분명히 이제 엊그저께 발표한 그 소비자 물가는 확실히 꺾였거든요. 네. 예. 근데 그런 걸 또 생각을 하면 이게 또 물가가 잡히는 듯한 또 얘기도 분명히 했어요. 물가가 좀 약간 상승이 둔화되는 징후들은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또 센 발언은 또 약간 자제하는 네. 그런 좀 모습이 나와서, 아무튼 시장에, 그러니까 예전같이 이렇게 좀 매파적이었으면 증시가 많이 또 빠졌을 텐데 어제 미국 증시가 크게 안 빠졌던 이유는 시장은, 그러니까 연준 의장은 자꾸만 눌러주려고 하는데 시장이 이제 안 믿는 거예요. 연준 의장 말을 보고 금리 인하 내년 한번 할 수도 있겠다. 이 기대감을 아직은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지금 파월 의장의 얼굴을 보니까 약간 좀 짠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염 이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계속 매파적으로 나가는 것이 지금 옳은 방향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은 저는 이제 기대 심리가 자꾸 붙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네. 주식 시장이 자꾸 올라가서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게 물가에 당연히 영향을 좀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왜 이제 저런 식으로 자꾸 나오냐면 그동안 실수를 좀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일시적이다 이런 멘트 많이 했잖아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 완전히 매파로 바뀌어가지고 예. 일단 금리를 굉장히 좀 과격하게 올렸는데, 어쨌든 이제 그 제 생각에 물가가 이제 안정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좀 물가가 다시 또 반등을 하면 이게 또 내년에 또 경기에 신경 안 쓸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장에 조금 약간 찬물을 좀 끼얹더라도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 게 오히려 저는 시장이 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시장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연준 의장도 뭐라고 했냐면 이제 데이터 보고 계속 하겠다. 언급은 분명히 줬거든요. 근데 만약에 물가가 계속해서 꺾이는 모습이 이번 달처럼 나와주면 연준 의장도 나중에 분명히 또 비둘기로 바뀔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아직 7% 물가는 높은 거거든요. 여전히. 오늘 현재는 매파입니까? 아직까지는 매파예요. 아, 그렇습니까? 매파의 예. 모습인데 약간 이제 매파의 그 강렬함이 조금 떨어진 그런 매파로 조금씩 바뀌는 거는 같습니다. 예. 비둘기로 갔다 매파로 왔다 지금 혼선을 주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인데, 일단 금융시장에서는 연말에 파월이 산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는 접어야 되는 건가요? 예, 일단 연준 의장은 시장 오르는 걸 좀 원치 않는 것 같았어요. 발언에서. 그래서 산타 랠리는 지금으로서는 좀 사실상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사실 오늘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인 게 증시가 그냥 오락가락 하거든요. 뭐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환율 시장도 굉장히 좀 차분하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산타랠리를 조금 이제 비둘기적으로 나오면 기대를 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 네, 네. 일단 현재 국면에서는 산타랠리보다는 그냥 시장을 옆으로 가는 좀 부진한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증시에는 지금 그 이것보다도 금투세 문제가 큰 변수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오늘 예산안 처리가 마지막 날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많은 개인 투자분들은 일단 금투세 2년 유예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그 해주라는 좀 입장이죠. 왜냐하면 당장 내년에 또 이게 만약에 유예가 안 되면 이제 5천만 원 이상을 이제 수익을 내신 분들은 그 세금을 좀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뭐 수익을 내고 안 내고를 떠나서 이게 잠재적으로 약간 이제 그게 꺼려지는 거죠,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유예가 안 되고 그냥 그대로 그냥 확정이 돼 버리면 연말에 이렇게 주식을 팔려는 매도가 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은 저도 이제 얘기를 해보면 그럴 바엔 차라리 미국 주식 하는 게 낫지 않냐. 미국은 지금 세금을 내잖아요, 양도세를. 근데 미국은 어쨌든 지배 구조도 좀 우리나라보다 우수하고 좋은 기업들도 많으니까 이럴 거면 그냥 한국 증시 그냥 안 하겠다. 이런 분들도 꽤 수요가 좀 그런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서 좀 걱정되는 거는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개인들이 만약에 팔아버리면 예. 연말에 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투세가 오늘 어떻게 좀 처리될지 좀 그것도 연말에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뭐 이제 여야 협상과 정치적 네. 변수가 남아 있는 부분이고 미국 금리 아까 얘기했었는데 최종 금리가 파월이 5.1% 정도로 얘기했는데 이보다 더 높아지거나 낮아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충분히 있고요. 그러니까 예. 여기서도 이제 뭘 언급했냐면 내년에 최대 이제 연준 의원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전쟁 리스크.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전쟁이 종전으로 가면은 뭐 오히려 이게 호재가 되겠죠, 시장에는. 예. 근데 지금 여전히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 전쟁 리스크가 만약에 이게 전면전으로 또 확산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럴 경우에는 올해 2, 3월 기억하시겠지만 국제유가가 120달러까지 갔었거든요. 그 사고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연준이 그동안 이제 금리 올려서 물가를 좀 안정화시키는데 1조를 하긴 했는데 이게 또 물거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일 좀 리스크로 꼽은 거는 일단 전쟁을 많이 좀 꼽아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확산되지 않고 지금 정도로 그냥 이렇게만 좀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휴전적으로 간다거나 이러면은 이제 지금 5점 이번에 이 점을 찍었거든요. 연준 위원들이 5.1까지 찍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5%보다 좀 높은데 예. 이 수준이 유지될 가능성은 좀 여전히 높다. 그래서 변수는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 중에 하나가 이 중국의 오미크론 치사율 같아요. 지금 중국이 요즘에 리오프닝을 하는데 예. 요새 이제 확진자 얼마인지 통계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워낙 셀 수가 많으니까. 예. 없더라고요. 근데 관건은 사람이 안 죽으면 그래도 다행인데 중국이 지금 걱정하는 거는 고령자가 죽을까 봐. 왜냐면 오미크론 백신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료 대란도 지금 예. 우려되고 하니까. 그래서 1, 2월이 지금 가장 정점이 될 거라고 해요. 근데 그때 만약에 치사율이 너무 늘어나면 중국이 다시 규제를 강화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문을 닫아 버리면 이거는 다시 또 한 번에 그 좀 쇼크가 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계속 좀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건 이제 이번에 그 한미 간 금리 차가 더 벌어지게 됐고 네. 미국은 최종 5.1까지로 일단 그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금리를 언제까지 어느 정도 속도로 올려야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 한국은행 총재는 3.5를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내년 1월에 한 번 더 올릴 것 같아요. 그러면 네. 3.5에 딱 맞춰지겠죠. 원래 증권가에서는 만약에 그 미국 연준에서 점을 5까지만 좀 찍어줬으면 이제 금리 인상 오면은 예상한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면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릴 수도 있겠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왔는데 점도표가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아마 3.5까지는 갈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최종 금리가 5.25가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럼 3.5면은 1.75%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거의 그 역대 이제 최저치로 그러니까 최고치로 좀 벌어지는 거거든요. 네. 네. 금리 차가.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 하는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는 고민은 그거죠. 뭐 이창용 총재도 뭐 나중에 얘기하시겠지만 관건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지금 미분양 우려가 좀 상당히 좀 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만약에 금리차 때문에 또 자꾸만 올리게 된다라면 그런 리스크도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결국 한은 총재가 금리차에 신경을 쓸지 한국의 이제 부동산이라든가 경기 쪽에 신경을 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가이드라인을 줄지 한번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알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가 주목해야 될 흐름 중에 하나가 또 환율이잖아요. 네. 최근에 안정세로 좀 접어들었었는데 다시 오를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1,300원이 깨졌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안정감을 좀 찾고 있는데 일단 만약에 좀 오른다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럽 리스크죠. 좀 최근에 유럽 리스크가 많이 안정화됐는데 혹시라도 또 전쟁이 더 확전이 또 되거나 유럽이 또 기후 만약에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천연가스 재고가 좀 많긴 한데 이게 급격하게 소진이 될 경우에는 네. 예전에는 그냥 러시아에서 받으면 되는데 이게 이제 배로 받아야 되니까 시차가 또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국내 요인으로는 부동산 미분양 요게 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만약에 부동산 미분양이 생겨서 PF가 지금 좀 약간 잠잠해졌잖아요. 네네. 금리도 안정화되고. 근데 아직까지 위기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까지는 좀 봐야 되는데 이게 다시 또 불거지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우리나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원화 가치를 또 떨어뜨리죠. 그러면 환율이 또 위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요즘에 환율이 또 안정화된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 어쨌든 이제 드디어 부양책을 본격적으로 쓰거든요. 우리 한국 경제에도 좋고 예전에 이창용 총재도 중국이 리오프닝하면 굉장한 경기 부양책이다 이건 언급을 했는데 만약에 중국이 다시 또 이걸 조이는 정책적으로 치사율이 늘어나서 간다면 네. 한국 이 원달러 환율에는 당연히 부정적이겠죠. 그래서 네. 이런 변수들이 만약에 또 발생을 한다면 환율이 다시 한번 또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지 이 보시는 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많이 팔고 채권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개인 고객 예탁금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주식을 사기 위해서 증권 계좌에 넣어놓은 돈인데 그게 이제 가장 높았을 때가 75조까지 갔었어요. 작년에. 지금 얼마까지 빠졌냐면 35조까지 45조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0조가 빠졌는데 근데 최근에는 채권 쪽으로 많이 간 게 사실이고요. 보통 한 해 동안 그 개인 투자분들이 보통 채권을 얼마 사냐면 보통 많이 사야 3, 4조 사거든요. 이 장외 쪽에서. 근데 올해 지금 현재까지 얼마 살냐면 20조 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의 한 15조 정도를 샀고 또 예금으로도 들어갔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주식을 팔고 채권으로 갔고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채권 투자를 많이 하시냐면 네네. 물론 이제 예금도 안전하지만 채권도 일단 기업이 망하지 않으면 어쨌든 원금과 나중에 금리를 이제 이자를 돌려주고 특히 국채라든가 한전채는 사실 뭐 망할 위험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네네. 한전채 같은 경우도 한때 금리가 거의 6% 가까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1년에 망하지 않는 기업인데 6% 이자를 준다고 하니까 네. 당연히 주식은 위험해 보이고 뭐 이렇게 좋아질 건덕지는 안 보이는 상황에서 채권은 되게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머니무브가 발생한 것 같아요. 너무 금리가 빨리 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채권 투자 예전엔 개인 투자분들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채권에 더 많은 돈들이 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끝으로 내년 전망도 좀 해보면요. 일단은 금리 인상 기조가 지금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파월 의장도 인플레이션이 꺾였다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어떤 지표가 나와야 방향이 좀 바뀔 수 있는 겁니까? 파월 의장이 이제 얘기했던 거는 딱 예. 세 가지예요. 이게 재화는 뭐냐면 뭐 에너지도 들어갈 거고 우리 예. 뭐 상품 가격이죠. 물건 사고 파는. 근데 뭐라고 언급했냐? 이건 확실히 꺾였다. 공급망도 교란이 이제 요즘에 중고차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두 번째가 주거비입니다.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월세, 렌트비가 잘 안 꺾이는데 예. 저번에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렌트비는 아마 내년 초에 좀 꺾이기 시작할 것 같다. 왜냐하면 주택 가격이 꺾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지표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내년 초면 진짜 꺾이는 데이터가 나오면 이 부분도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는데 마지막으로 남은 걸 뭘 얘기했냐면 임금 있죠. 우리가 이제 받는 월급들. 이거는 지금 자기도 잘 모르겠다. 이거는 그러니까 임금은 한번 올라가면 잘 안 내려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여전히 미국 고용이 너무 좋거든요. 고용 환경이 지금 실업률이 3.6인데 이게 역으로 이게 좀 잔인한 얘기인데 미국 실업률이 좀 올라가야 돼요. 이게 급증을 하면 임금 상승률이 둔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용 상태가 너무 타이트한데 고용이 좀 악화돼야만이 연준 의장이 이제 그 얘기하는 마지막 그 퍼즐이 좀 풀리는 거거든요. 최근에 큰 기업들이 대규모 감원 시작했다면서요. 예, 감원은 시작했는데 아직도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거 가지고는. 그리고 대기업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인력 채용을 해도요 전체로 보면 그렇게 비중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큰 규모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리고 또 미국은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인력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일각에선 그런 얘기도 해요. 이거 연준 의장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구조적인 문제인데 일자리가 없는 거를 금리 올린다고 해결이 되겠냐. 네. 이런 시각도 있긴 있어요. 일손이 없는 거를. 예, 그러니까 이거는 베이비 부머 은퇴하고 그래서 지금 막 미국도 그 한때 그 트럼프 대통령 있을 때 이민자도 막 배척을 하고 예. 멕시코 장벽 설치했잖아요. 근데 이제 고용을 좀 늘리는 방법은 이민자를 다시 또 늘리고 이런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또 시각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의 빅스텝 그리고 이후의 경제 전망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에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